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나답게 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애 내지 독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에 몸담으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라는 틀과 규범 속에서 나답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게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철학자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라는 규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라는 것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의 욕망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남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 타인의 바람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대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단해드립니다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특히 내면보다 외부로 드러나는 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날씬하고 마른 여성이 미의 기준이 되면서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몸무게를 지닌 여성들도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은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나태함이나 무능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날씬한 몸이 곧 능력이고 자기 관리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여성이 슬림한 몸을 갖기 위해 먹는 것에 대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감정과 이성 또는 본능과 이성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은 항상 본능을 억압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는 본능적인 부분에 죄와 혐오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 식욕, 수면에는 항상 죄책감이 동반합니다. 하지만 본능은 단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망은 원초적이며 단순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나 이념으로 본능을 억압하려고 해도 내가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음식에 대한 욕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등에서는 날씬하고 굴곡진 체형을 치켜세우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자주 보면 뇌에 기억되면서 아주 친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이런 체형을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형적인 소수의 사람을 따르는 과정에서 심한 다이어트를 무의식적으로 강요받게 됩니다.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는 우리가 이런 방송이나 편견에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할 라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 빠진 미녀와 결혼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할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늘씬한 여성들만 쫓아다니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이 유명한 심리상담가인 로빈스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갇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로빈스는 할에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착한 여성들이 예뻐 보이는 특별한 최면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만난 여성이 로즈마리인데 할의 눈에 그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실제의 로즈마리는 매우 뚱뚱한 여성입니다. 할의 친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로빈스에게 찾아가 할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방송 등을 통해 잘못 주입된 미의 기준이나 편견으로 인해 우리가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음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가 규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먹는 본능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싸움은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식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난 200만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이 풍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던 시기는 아마도 길어야 100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선진국에서는 음식의 과잉으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은 여전히 기아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간은 굶주려왔기에 어떤 음식이든 생길 때마다 잘 먹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음식을 빨리 지방으로 축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이런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는 음식에 부족해서 음식의 과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항상 기아 상태를 대비해 발전하고 진화해 왔지만 현실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인간이 음식 앞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나태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책을 하게 만든다면 먹는 욕구를 심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정작 내 건강과 마음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